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승우 변호사 내일 그 재판 관계로 나오시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하루 먼저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37.4 한 잔 드시고 시작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좀 아침에 일찍 서둘러 오시느라고. 예. 네, 이거 그냥 물 마시기만 해도 체온이 1도 이상 올라가면서 나쁜 이 세균들을 잘 제압해 준다고 합니다. 먹고 나니까 라면 예.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져서 덜 예. 먹게 되던데. 네. 그래요? 네. 이미 다 그 상복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님 오늘 다뤄야 될 그 사안들. 네. 우선 이재명 재판 지금 뭐 말하기가 힘들어서 해가지고 못 나오겠다고 했는데 이거 네.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걸 수도 있고요. 사실은요. 네. 할 말이 없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재판부 바뀌게 되면 이제 네. 변론 절차를 갱신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실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모든 재판 내용을 다시 이제 말로 다 언급을 하게끔 되는 게 원칙인데요. 아하. 이제 그걸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 뭐 이의가 없으면 예. 기존에 있었던 문서로 가름하겠다라고 하고 하는 절차를 이제 변론 갱신 절차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절차고요. 그게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절차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국 파기환송하게 되는 문제가 될 텐데 이제 이 절차를 못 하게 되면 시간을 계속 끌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상태라면 이제 아프시지 않습니까? 네. 원래 옛날부터 계속 아프셨었는데 이제는 뭐 신체적으로도 좀 아프시다는 얘기가 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판부가 강제로 또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하긴 아파서 못 나가겠다 그러는데 강제 구인을 하기는 쉽진 않죠. 영장 발부하게 되면 그 재판부가 무슨 힘으로 버티겠습니까? 네,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재명이 안 나와도 재판은 계속 된다고요. 네, 재판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불출석 상태로 진행을 할 수 있기는 할 텐데요. 네. 그래도 이제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뭐 이악 물고 한다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재판부에서 무리수를 둬서 네. 재판을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불출석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절차 진행과 관련돼서 출석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일을 좀 조정해 달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협상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평생 뭐 경찰서 갈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뭐 따라서 당연히 재판부에 뭐 법원에 가서 재판 받을 일도 없게 살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나와라 그러면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하는 거 보니까 안 나가도 되네. 네, 주변에 겁먹을 일이 아니네. 아니 주변에 친구분들이 다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하여튼 그 되게 사람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그 뭐 예를 들어서 마피아 모임 가족이 다 마피아다. 그래요.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 거 겁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태어난 군인 집안이다. 그럼 사실 사람 죽고 살고 하는 문제에 초연하지 않습니까? 좀 초연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네. 하긴 그렇긴 해. 근데 마피아들이 겁은 엄청 많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저는 아직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개별 심리 분석은 해보진 못했는데 조폭들이 겁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일 때는 뭐 이분께서 집에서 어떤 형태로 두려움에 떠시는지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밖에서 보이는 외향상에 보이는 그 외견상의 모습은 그렇구나. 네네. 우리 이승우 변호사는 이 조폭 같은 정치인의 탈을 쓴 조폭을 별로 보신 적이 없으시구나. 역사책에서는 읽어봤는데요. 직접 경험을 못 해봤기 저는 그런 때문에. 자들 좀 많이 알거든요. 네, 한 40년 정치평론 하다 보면 네네. 그 정말 조폭 같은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이것들 겁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상대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개무시. 무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대로 원칙대로.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재명이의 특보라고 하는 강의원이란 자. 네. 이게 지금 뭐 이 자격이 있니 없니 공천받을 자격이 있니 없니 가지고 좀 논란인데 이 자의 범행이 성추행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2차 가해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과 관련된 해명
설명, 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게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전형적인 2차 가해 형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해명이 단순한 과장이나 의견 진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임을 인지를 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상대방에 대한 비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와 같은 비방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한 판결문 내용에 적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 2차 가해에 대한 그 저기 사법 처리가 있었던 거네. 네, 명백한 문제가 된 거죠. 예. 자, 이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성추행 사건까지 비화가 된 거죠. 결국은 이런 성추행 사건이 있었으면 피해와 관련된 문제를 묻었고 그것을 복잡한 형태로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아, 그건 내가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 네. 이런 형태를 묻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이제 2차 가해 문제를 넘어서서 형사처벌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또 이제 생기게 되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심각한 2차 가해의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잘못하고 반성합니다 했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날 일을 그렇습니다. 굳이 나 잘못 없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네,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한 번 더 가해를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지무덤을 지가 봤다. 네, 그렇게 지금 저는 이 내용상을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저 현머식인가 하는 자 성희롱 있잖아요. 네, 네, 예, 그 성희롱도 성범죄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공개석상에서 했지만 네. 그게 문제가 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어. 모욕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만약에 SNS나 이런 단톡방 같은 데서 만약에 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누군가 앉아 있는데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해서 야, 너 잤지? 너 얘랑 잤지? 음. 너 얘랑 너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니네 부부냐? 이게 할 말입니까? 술이 취해도 그렇지 할 말이 있죠. 자기 자식한테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칼 들고 쫓아갈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예. 아니 이것들이 합의를 종용한 것 같아요. 피해자를 네. 불러서 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이제 피해자를 수행 비서로 뒀던 이기준가 뭐 하는 정치인하고 네. 현모식이라는 자하고 이 피해자 A 씨하고. 네. 근데 이제 합의서에 이 피해자 A 씨가 아직 사인을 안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그냥 종이 쪼가리네요. 합의서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공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 기준지 뭐 누군가가 그 내용이 이렇다고 뭐 공표도 하고 그러는 네,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것들도 기억해야 되지만 예.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해서 네. 피해자에 네. 대해서 합의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그래서 보복범죄라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피해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진지하게 예. 또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 중량감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예. 진심 어린 사죄가 있었을 때 과연 그렇게 수행 비서까지 하셨던 분이 그게 예. 극단적인 형태로 공표되게끔 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예. 그 과정에서 너무나 부당한 형태의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당연히 뭐 앞길을 네가 막을 거냐? 네가 수행 비서까지 했는데 네가 그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냐?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완전히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의 접촉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합의를 해주려고 했는데 합의도 되기 전에 아직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합의서 이 글자 마르기도 전에라는 표현을 쓰는데 쓰기도 전에 공표가 돼갖고 뭐 의사표시 결정도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공개가 돼서 합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한 자가 이석주라는 자 모양이네요. 네네. 참 이것들. 그분도 비서일 것 같은데 현근택 씨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한 게 아닌가. 자객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사실은. 아, 그래요? 아니 보안을 유지하고 가만히 기다렸어야죠. 네. 그것도 직원들끼리 또 다른 정치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총리실을 고발해서요. 아까 우리 이정구 실장도 잠깐 그 대테러 지원 센터라고 하는 게 어떤 데인지 네네. 이게 그 한덕수 총리실을 고발하면 한덕수 총리를 고발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네네. 하고 얼마나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지를 좀 정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고발을 하겠다라고 했죠. 예. 아직 고발한 건 아니고요. 전 무고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요. 네, 왜냐하면 여기 문자 자체가 예. 1cm 정도의
네. 열상으로 추정된다. 예. 라고 해갖고 테러 상태의 어떤 수준을 정할 수 있게끔 문자 통보가 나간 겁니다. 아, 네. 예. 그거에 대해서 고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1cm인지 1.4cm인지 4cm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태에서 긴급하게 문자가 나갔으면 그 정도 대응했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공당에서 할 짓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국가 테러라는 거는 사실은 네. 본인들이 문제 생각하지 않아도 사방에 지금 일이 터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측면들도 네. 있고 북한도 뭐 극초음속이니 뭐니 미사일 쐈다 이러고 신나게 네. 떠들고 있는 상태에서 예. 지금 공당이 야당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그 문제 다행이다. 그래서 국민을 안정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거 관련해서 고발해서 총리실하고 문제 삼아서 대테러 관련된 문자 전체를 뒤져갖고 압수수색하겠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렇지. 이 총리실 대테러센터의 문자 발송은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 여러분 대비하십시오. 이거잖아. 그렇습니다. 2단계, 3단계 진행해야 될 내용들 없이 수습 단계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무에 대응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는 충분히 지시하고 지령을 내려버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막중한 시기에 연초부터 이런 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네. 좀 많이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제정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자꾸 다뤄야 되네. 네.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네.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사건이 좀 오래됐고 좀 복잡하니까 네네. 그리고 실제로 기소된 사람도 일부 있으니까 네네. 예, 국민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완결판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예. 일단 완결이 될지는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제일 먼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IMF 때 정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전신이 되는 회사가 IMF 때부터 회사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화인 TM이라는 회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회사가 화인 TNA라는 회사로 바뀌어서 코스닥 등록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상장을 했다는 얘기죠. 아하. 예. 우리나라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 있지 않습니까? 예. 코스닥 상장 기업이 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코스닥은 주로 벤처 기업들 들어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공장 자동화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성장을 했는데 한계점이 좀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시도를 하는 해가 2008년. 이었는데 네.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노무현 정부가 끝나가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박시하게 될 때 네. 그때쯤에 가장 많이 핫하게 떠올랐던 단어 중에 하나가 우회 상장. 우회 상장. 네, 그래서 상장 기업 중에 좀 약간 힘들어진 기업을 그 기업을 하고 외부에 있는 비상장 회사가 결합을 해서 어허. 그래서 하나의 완전체로 다시 태어나서 재상장 기업으로 이제 확장시킨다. 아하, 그래서 예. 많은 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증권사에서 그리고 증권계에서 굉장히 화두였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화인 TNA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두창 섬유라는 회사로부터 발전해서 BMW의 공식 딜러 역할을 하고 있던 도이치 모터스는 아니고 하여튼 도이치 뭐라는 회사를 2000년대 초반부터 운영하고 있었던 네. 그 회사인데 자, 이제 이 회사는 왜 자금력이 좀 있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비전을 보고 있었느냐. 당시가 외제차가 많이 있지 않다가 90년대 넘어서 2000년대 들어서 있죠. BMW가 예. 강남 소나타다. 요 얘기 나오기 시작할 때쯤이 이제 그 무렵입니다. 아하. 네네. 예. 그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이때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미래 비전은 있다. 회사는 돈 벌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우리가 뭐를 할까? 우회 상장을 해서 큰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본을 공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권오수라고 하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 지금 현재 회장이죠. 도이치모터스. 네. 네, 그분이 하셨던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회사 자체 상장되어 있는 화인 TNA라는 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형태로 네. 두 회사를 결합시키는 형태의 우회 작업. 상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회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처음에 주가가 상장하면 네. 딱 뛰지 않습니까? 오르죠. 그래서 9,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6개월도 안 돼서 2,000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렇게 되면 거품이 있었어 그런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당시 이제 워낙 그렇게 우회 상장하면 이제 대박 네. 난다. 일단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바로 팔아서 시장에서 이제 다시 차익을 그렇죠. 챙기고 정리할 사람들은 정리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네. 2천원까지 떨어졌는데 보통 이제 우회 상장을 하게 되면 등록 기업 중에서도 불안한 기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정 조건을 사실은 등록과 관련돼서 요구를 하기도 하고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에서의 최소화 조건 같은 것들도 굉장히 까다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시점이 이제 2008년도 말, 2009년도, 네. 2010년도에 걸치는 그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 이 상장 직전, 인수합병이 완료되기 직전 상태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24만 주 정도 되는 비상장 주식 형태를 보유하게 되는 이런 네. 형태의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돼서 시세 차익을 만약에 이제 목표로 했다라고 한다면 상장된 직후에 프리미엄을 갖고 매각을 쳐버렸으면 1,900만 주와 중에서 한 뭐 25만 주 이 정도가 매각이 돼서 처리가 돼서 바로 환수되는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쭉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가 방어를 위해서 예. 주식을 소각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일부러 주식을 사들여서 지우는 거죠. 희소성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겠죠. 또는 떨어지질 않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주가가 더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주식 담보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고 앞으로 회사가 미래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주식이 돼버리게 되면 예. 그건 상장 폐지까지 가버릴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주가 방어라는 것을 사실은 어느 정도 목표를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주가 방어 목적으로 해서 주가 조작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간 것으로 네. 재판부의 판결 내용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시세 차익의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들어갔을 때 가격, 최종으로 빠져나갔을 때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네. 그 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 어허. 네, 그렇게라는 목적을 본다면 이른바 작전 세력은 아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주가 조작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되는 내용은 주가 방어. 그러니까 주가 방어도 사실은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물론이죠. 예,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일들이 이루어졌고 제가 그 관련해서 회사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금 관련해서 횡령 배임 관련된 사건들이 존재한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권 관련된 또 금융 관련된 사람들과의 알선 관계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특경법상의 여러 가지 처벌 조항들도 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 계좌에서 8명 정도 계좌가 주로 이용이 됐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1인 매매 그러니까 모두 다 맡기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이정 잠깐만요. 이 성함이 한번 잠깐만요. 이모 씨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헷갈려 갖고. 그냥 이모 씨를 하셔도 네, 돼요. 네, 네. 이모 씨한테 이제 그분이 그 저기로 되죠.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하셨다는 분. 그래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주가 방어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 전량과 1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일임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일임을 하게 되면 보통 돈을 처리할 때 일임을 받은 사람한테 알아서 해라라고도 하지만 큰 거래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네. 본인, 증권 계좌의 본인이나 네. 주식 소유자한테 사실은 주식과 관련된 처분, 매도 매수와 관련돼서 증권회사 직원이 물어볼 수밖에 사전에 없습니다. 물어보죠. 예, 안 물어보고 간단하게 묻지도 않고 처리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될 수가 예. 있기 때문에 이제 통화도 이제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런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되고 1차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2차가 진행이 되고 3차가 진행이 되고 4차가 진행이 됐는데 그 관련돼서 자, 이제 재판부의 판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도 주가가 뛰었을 때 도이치모터스의 가격이 뛰었을 때 그게 과연 시세 조정 행위로 해서 가격이 올랐는지 아니면 시장 자체가 그 BMW 차량이 많이 팔리게 되고 여러 가지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네. 주가가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명백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내용들도 문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보셔야 될 게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BMW에 관련된 5 시리즈 그리고 미니라고 하는 차량을 주로 많이 팔았던 회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미니와 BMW 차량이 201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까지 네.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알고 굉장히 있습니다. 많이 늘었죠. 네. 예. 자, 그런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주가는 왜 오르락 내리락 했느냐?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했는데 그게 보면 주가 조작이 있었던 시점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있었던 형태로 진행이 됐고 네. 그 중에서 3년에 걸쳐서 그것이 주가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통정 매매가 있었고, 그러니까 짜고 하는 매매가 있었고, 가장 매매가 있었고, 그리고 현실적인 거래가 있었지만 그거는 시장을 허위로 조성하고 방어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었다라는 네. 평가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계좌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어떤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계좌상으로 정리가 쭉 되어 있어서 사용이 되었다, 몇 번이 사용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굳이 주가 방어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실제 공모가 있었는지 또는 해당 사안과 관련돼 갖고 시세 차익을 누렸는지 네.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이긴 했는지 그만큼의 비정상적인 형태의 시세 차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점에서 추락시키는 형태의 거래가 존재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형태의 판결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요.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드는데요.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밖에 나와 있는 얘기를 들으면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조작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지만 막상 얘기를 듣고 보면 주된 주식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권오수 회장이라는 분이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라 주가 방어, 본인 회사가 상폐되지 않게끔 하려는 네. 목적이 컸고 그와 관련돼서 그 회사는 현재 보통 시세 차익 노려서 들어가서 주가 조작하면요. 그 회사가 한 2, 3년 후에 망합니다. 왜냐면 껍질만 있는 회사 갖고 장난쳐서 돈 다 빼고 나갔는데 그렇지. 그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그 회사는 망하지 않았고 현재도 매출이 크게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내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시세 차익과 관련되는 공격이나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건 분명히 있긴 한데 네. 그 점과 관련돼서는 회사가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 작전 세력을 통해서 뭔가를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그 주체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익이 너무 박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연관점 있잖아요. 그것도 뭐 지금 우리 이승우 변호사 쭉 설명한 것에 따르면 뭐 거의 없네요. 일단 이게 모든 일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가까이 들여다보고 깊이 보고 그러면 이제 사랑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또 화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자세히 봤을 때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의심의 문제를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검토해보고 가는 것이 꼭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을 사실 수사기관들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법원이 하는 겁니다. 네. 네, 그 판단을 우리가 맡겨놓고 있는 것인데 전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네. 이번 정부에까지 이르러서 경찰과 검찰이 계속 수사를 했고요. 자, 그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 사건 더 확대시키지 않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혐의점에 대한 것들이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들이 네.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는 그렇죠. 것은 분명한 네.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충분한 수사 과정에서 판단이 있었다라고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그것을 특별 검사까지 불러서 네.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 될 만큼의 네. 중차대한 사안이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다른 중대한 사안들이 훨씬 많고 또 선거와 관련돼서 불필요한 의심과 의혹 이런 것들이 마치 발생을 해서 과거에 그 김대엽 사건 같이 네. 선거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만 주고 결론은 없는 전형적인 용두사미 형태의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하루도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요. 신발 미끄럽지 않은 걸로 안전하게 하셔서 낙상 사고 같은 거 발생하시지 않도록 저도 오늘 테니스화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게 운동화 신고 빙판길 그리고 경사지어 있는 경사면 살얼음이 살짝 얼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꼭 다치시지 않고 이렇게 어디 아프시지 않은 그런 안전한 한 주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그 운동화도 메모해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이승우 변호사 함께 진행했습니다. 재화벌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